멕시코 정부가 중국 간펑 그룹으로부터 소노라 리튬 광산 채굴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이 조치는 북미 지역의 전략적 에너지 자원을 장악하려던 베이징의 야망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멕시코는 협력의 방향을 미국의 동맹국들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한국의 기술 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의 금융위기와 외교적 추문들이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파산으로 인한 노인들의 시위부터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인 관광객 보이콧 물결, 그리고 미국의 안보 제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권력 구조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멕시코 광업청국은 2022년 개정된 광업법에 근거하여 소노라 프로젝트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리튬은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되어 멕시코 국가의 독점적 소유권에 속하며 경제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주체에게는 양도가 불어됩니다. 전 세계 수요를 2세기 동안 충족시킬 수 있는 약 900만 톤의 매장량을 보유한 이곳에서 간펑이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것은 곧 중국이 북미 지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무역 파트너들을 압박하고 배터리 생산 원료가 우방국에서 조달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멕시코는 중립을 유지하는 대신 워싱턴과 긴밀히 연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간펑의 면허를 박탈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분쟁이 아니라 멕시코가 중국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소노라의 투자 공백은 일본과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과 같은 기업들이 가장 적합한 대체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채굴하여 본국으로 수출하는 데 집중하는 중국 기업들과 달리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은 정제기술 이전과 멕시코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 부합하며 USMC의 이 무역협정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가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의 시작이라고 진단합니다. 배터리 시장을 지배했던 중국은 서반구의 중요 자원으로부터 고립되고 있으며 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멕시코 연합은 폐쇄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회수에 그치지 않고 멕시코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 조치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불과 1년 만에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심각한 무역 적자 상황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멕시코 국내 생산 기반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멕시코는 철강과 플라스틱 그리고 섬유와 저가 자동차를 포함한 중국의 잉여 생산품이 소비되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현지 공장들이 경쟁할 수 없게 만들었고 대규모 실직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경유지로 삼아 상품 라벨을 바꿔치기해 왔습니다.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 경제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신발 그리고 경공업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철강과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리카르도 몬레알 의원을 비롯한 멕시코 입법자들은 이것이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토요타와 혼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 같은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들 대기업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멕시코에 실질적인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저렴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높은 중국산 제품이 차단되면 시장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약속하는 일본과 한국의 신뢰받는 브랜드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관세 부과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멕시코가 더 독립적인 경제를 구축하고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미 시장과 더 깊이 결속하는 긍지적인 경제도 대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는 동안 중국 내부 상황은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1월 24일 야오닝성 다톰시 와팡댐에서 노인들의 집단 시위가 발생하여 지방사회보장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한 자녀 정책을 충실히 따랐던 수백 명의 농촌 노인들이 관공서 앞에 모여 2021년부터 지연된 사회보장연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범주에 속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매년 960위안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수년 연속으로 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국 지방정부들의 공공부채 위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비효율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 없는 지출은 많은 도시의 예산을 고갈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사회보장을 위한 특별기금이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었거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와야만 하는 광경은 중국 내 사회적 계약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국이 지급 기한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어기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시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비단 야오닝성뿐만 아니라 중국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시위가 기록되고 있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대조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중앙정부가 군사와 외교에 막대한 지출을 유지하는 동안 자국민을 위한 복지 시스템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국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관광객들의 행동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 계속해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11월 9일 말레이시아의 주스커피 체인점에서 서비스가 늦다는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강력한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이전의 공항 내 난동 사건들과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근 국가들의 여론은 이들 관광객 집단의 태도와 규칙을 준수하는 일본이나 한국 관광객들의 태도를 뚜렷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회 관측통들은 중국 내부의 치열한 사회적 경쟁 압력이 해외에서의 참을성 없고 공격적인 행동을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가 관광지에서의 보안 및 감시 조치를 강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스파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천 명의 중국 유학생, 특히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공학과 수학, 즉 스템 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은 민감한 연구 결과가 중국 군대로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그 자리는 인도와 동맹국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서방 대학들은 외국 정부와 연계된 지원자들에 대한 입학 심사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이버 보안 당국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포지크래프트 네트워크를 적발했습니다. 이 조직은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여 북미로 반입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안보 및 금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방과 중국 간의 교육 및 안보 협력 관계에서 분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멕시코의 리튬 광산 회수 결정은 에너지 지정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제거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해외 자원 통제권 상실과 국내 금융 불안에 직면해 있는 동안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다가올 10년간의 글로벌 안보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